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여당 관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소식과 배신 아닌 용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한 한동훈 위원장의 SNS 글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총선이 국민의힘 패배로 끝났죠. 이 또 한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차례 이른바 윤한 갈등의 원인이 됐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헌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 전원, 비대위원들 다 포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용산으로 불러서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불렀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곧이어 얼마 있지 않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자,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죠. 월요일 날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다라는 상황이 이게 그제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거절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도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윤기찬 부회장님. 자, 이 상황. 지금 사실 지금까지 1, 2차 윤한 갈등이 있었다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3차 어떤 갈등의 소지로 보십니까? 만약에 최종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참하게 되면 그렇게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마 금요일 날 그러니까 22일 날 오찬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의사타진을 한 거죠. 이번서 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 그날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날 22일 날은. 왜냐하면 무작정 난 못 간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한 걸 보더라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현재 당 내부망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찬이 무산된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대통령과 만남을 피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인식은 아직은 아닌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건강상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마지막 유세 때 보면 유세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날 22일 날은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석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3차 윤한 갈등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어쨌든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22일 날은 일단 오찬 일정이 불가능하구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럼 앞으로 또 잡히겠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질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끝난 지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아무리 단식을 뭐 열흘 이상 한 사람들도 더 단식 후에 열흘 정도 지나면 몸이 좀 섭생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건강상의 이유로 그것도 금요일 날 물었는데 월요일 날 앞으로 3일이나 후에 일정 잘 보면 몸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진짜 어느 정도 정치를 이제 아는 분이 저 메시지가 저렇게 나갔을 때 그 해석의 여지가 언론이나 아니면 지지층에서 어떤 해석으로 나올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건 그 다음을 염두에 둔 포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차 윤한 갈등 이후였죠.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었죠. 그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때
어깨를 툭 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뭐 폴더 인사네 아니네 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2시간 넘게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래서 봉합과 갈등이 보여지고 봉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 왔었는데 송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 얘기는 갈등이 아까 지금 두 분의 패널들의 생각이 좀 달랐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국에는 만나서 식사하시겠죠. 그래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연은 이제 21년 된 인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1차 윤핵 갈등과 2차 윤핵 갈등 때도 그게 빠르게 잘 수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22일 오찬이 확정이 안 된 것이지 지금 저 오찬 일정 자체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비대위원들만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포인트가 이게 제안한 날짜인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 대표를 만나기 전에 선거에서 고생한 여당 비대위원장 먼저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순서는 결국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언젠가 만나서 영수회담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를 먼저 만날 것 같다. 요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애초에 제안이 지금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22일 오찬을 하자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는 분명히 먼저 순서예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 순서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침묵을 깼죠. 사퇴 9일 만인 어젯밤 본인 SNS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먼저 11일에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글입니다. 뭐 자정쯤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사퇴 9일 만인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습니다. 길이 잘 안 보이지만 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힘을 내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어서요. 또 이런 글도 있는데요.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로 봐야 된다. 자, 성치훈 부의장. 자, 이 문장에 보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SNS 글을 통해서 한동훈은 문재인의 칼노릇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 SNS 글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자, 이것과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글에 대한 반박으로 봐야 될까요? 뭐 다분히 그런 요소가 보이죠. 근데 국민들께서 홍준표 시장의 말에 일단 공감을 할지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그 수사를 이끌었기 때문인데 결국 그 함께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반 국민들, 저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조차도 과연 저 말에 공감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신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글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배신을 했나요? 저는 지금 윤한 갈등, 3차 윤한 갈등도 저는 그 갈등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때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관련 때도 결국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가 내지 않았었고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도 뭔가 결국 사실상 중도층의 지지가 거의 다 무너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가서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상 갈등, 배신을 할 용기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 중도층의 지지를 무너졌던 과정들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말을 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걸로 일반 국민들은 저는 인식할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저 두 분의 지금 싸움은 말다툼은 차기 대권 가도 보수 진영에서의 차기 대권 후보 자리를 둔 다툼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번 갈등을 3차 윤환 갈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시 식사 날짜를 잡고 또 다른 봉합의 수순으로 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하신다는 거를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했고 서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과거의 발언도 있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SNS 글에 또 추가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답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본인이 지금 한 8월 이전, 그러니까 정기국회 이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 이 글을 보고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시간이라는 게 사실 당대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당대표 다른 분이 되고 나서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본인이 또 등판할 것인지 또 비대위원장으로요?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때 이제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저희가 본다면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이 약간 달라졌죠. 예전엔 대통령과의 갈등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보시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건 신뢰의 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적, 사적 어떤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 신뢰의 바탕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서로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갈등이라는 표현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3번 써가면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는 누구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배신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에 그렇죠.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정교하고 그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시간을 갖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글을 보고 이 글을 안 썼으면은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쓴 거 보고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본인은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부추김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은 좀 그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 눈에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배신자 프레임은 나중에라도 본인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23%라 하더라도 나중에 40%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배신자 프레임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굉장히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본인이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지난번에 갈등에 관련된 본인의 의사처럼 저렇게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어야 된 건데 저렇게 표현을 좁혀서 하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각을 조금 너무 일찍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다면 등판 시기가 빠른 거죠. 각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결심이 서서히 있는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 김재규 대변인. 사실 여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누구 책임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과연 8월, 6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그 등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과연 한동훈의 미래에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반신반의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선거에서 지고 개항을 해 출마하기도 했고 당대표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만약 나온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 만약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플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나온다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 당의 구조를 완전히 친한계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당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오찬을 거절한 정중히 사양인데 사실상 사양이라고 읽히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인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도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서는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전쟁 수준의 그런 관계까지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본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어필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을 박력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리더십이 나오려면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이 차별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이 미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그 경쟁 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천 작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국회에 입성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또 용산 대통령실과 또 친윤계로 불리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번에 당선이 됐고 PK, TK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3년 남은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한동훈 새로운 리더십에 주목하게 될지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그 움직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